자, 산화수와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원소의 산화수가 같은 것들끼리 짝지어진 것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SO3 그리고 BaO2죠. 자, SO3에서 마이너스 2가 3개 있으니까 S는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BaO2에서 이거를 바로 알아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과산화 바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바륨이 2 플러스입니다. 바륨이 2 플러스인데 여기에 산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과산화 바륨인 거라 여기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는 플러스 6, BA는 플러스 2니까 산화수가 같지 않죠. 자, 과산화 바륨의 경우에 BaO2의 경우에 원래 BA 플러스 5라서 BA가 2 플러스 5가 2 마이너스라 BaO로 결합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과산화물로 만들었으니까 5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BA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됩니다. K2Cr2O7에 K가 2가 붙는다는 건 K가 플러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라서 2가 붙는 거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K가 플러스 1인데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7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2이고 마이너스 14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CR이 두 개가 있는 상태가 0이 되려면 CR 곱하기 2가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크롬 CR의 경우에는 플러스 6이 되어야 산화수가 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Cr2O7에 CR이 플러스 6이라는 것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두고 S가 플러스 6이라는 거 위에서 계산을 했죠. 이거 활용을 할게요. 자, HNO3에서는 N을 구하라고 하니까 H랑 O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쓸게요. H는 플러스 1, N은 모르고 O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0이 돼야 된대요. N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 하면 플러스 5가 되네요. 그럼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NH3에서 H가 플러스 1로 볼게요. 플러스 1. H를 플러스 1로 보게 되면 플러스 1 곱하기 3을 했을 때 N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0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N이라도 여기에서는 어떤 원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5를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이 산화수를 가지고 이제 한 개씩 숫자를 써가면서 전체가 0이 될 수 있게끔 계산을 하는데 항상 이거는 플러스다, 항상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과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를 해본 다음에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서 숫자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할 건 산화물, 과산화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산화물인지 아닌지를 잘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으니까 BA는 플러스 4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거 가지고 오답이 생길 일은 없겠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걸 과산화물이라고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하겠죠. 그래서 조금 까다롭기는 하네요. 그쵸? 자, 2024년 1회 기출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또 한번 해설을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4년 1회 기출문제에서 환원제로 쓰인 것을 찾으래요. 그러면 이 물질이 산화했는지 환원했는지를 볼 거예요. 가능하면 산화수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MnO2에서 이산화 망간이니까 과산화물은 아니네요. MnO2에서 플러스 4, 마이너스 2인 상태고 HCl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상태입니다. 자, 이 다음에 망간이 어떻게 됐느냐. Cl2와 결합을 했죠. Cl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2가 붙었다는 건 망간이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달라졌죠. 확인할 수 있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수소는 플러스 1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소가 2개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산화수를 0으로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MnO2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Mn이 어떻게 됐느냐?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줄어들었어요.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된 부분은 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산화수가 줄어들었고 또 산소가 빠져나갔죠.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H가 HCl에서 이렇게 된 게 여기는 산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HCl에서 이 H는 산화수가 그대로이고 Cl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산화수가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가 산화가 된 거고 또 H라는 물질을 산화시킨 거고 그래서 이 HCl이라는 물질이 두 가지를 산화를 시켰으니까 산화가 되는 이 물질은 환원제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왼쪽에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산화환원을 고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H2SI2에서 산화수를 일단 한번 써볼게요. H2S 플러스 I2는 EHI 플러스 S라는 이 상태에서 H는 몇이 되느냐? S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1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I2는 0이 되겠죠. 똑같은 거 두 개 붙어 있으니까 H는 플러스 1, I는 마이너스 1입니다. 주기율표 없는데 왜 마이너스 1이냐 하면 FClBrI가 할로겐 원소로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FCl이 마이너스 1이라서 I도 마이너스 1이라는 산화수를 쓴 거고요. S는 혼자 있기 때문에 산화수는 0인 상태입니다. 자, I가 어떻게 변했나요?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변했어요. 즉, 산화수가 어떻게 된 상태이다? 감소한 상태이다. 산화수가 감소하면 산화 환원 중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환원이라고 부르죠. 자, 내가 환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산화제일까요? 환원제일까요? 내가 환원이 됐고 남을 산화를 시켰으니까 산화제가 되겠죠. 산화제. 그래서 산화제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화환원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산화환원이 뭔지 산화수를 비교를 하고요. 산화수를 쓰고 왼쪽 오른쪽에 산화수를 비교해서 산화인지 환원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산화라면은 이거를 환원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고요. 환원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산화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보이는데 촉매 역할이라는 것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매는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화살표 위에 씁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H2S에서 I2가 HI로 변했죠.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자리를 바꿨죠. 이렇게 자리를 바꾼 상태가 화학 반응을 한 겁니다. 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반응을 한 것이고 자리를 바꾸지 않고 화살표 위로 올라와 있거나 왼쪽 오른쪽에 그대로 남아있는 H2O, H2로 남아있는 상태를 촉매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촉매 역할은 보통 니트로와 반응할 때, 나이트로와 반응할 때 많이 보이는 이런 글자가 될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된 원자와 환원된 원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화수를 써볼게요. 산화수. Cu는 혼자 있으니까 산화수 0이고요. H 플러스 1, O 플러스 5, O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이너스 2가 3개 있어서 N을 플러스로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NO3는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가 3개 있으니까 또는 우리가 위험을 외울 때 KNO3라고 외우잖아요.
K 플러스 NO3가 마이너스여서 KNO3라고 외우죠. 그것처럼 NO3는 KNO3로 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겠네. 왜 마이너스일까? N이 플러스 5고 5가 마이너스 2라서 그렇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CU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CU 플러스 2라 여기 2가 붙는 거예요. 괄호 뒤에. 자, 5는 마이너스 2니까 N은 플러스 2. 여기는 조금 희한한 그런 산화수가 됐네요. 자, H가 플러스 1, O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U는 자,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증가했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이것은 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산화가 됐고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달라진 거를 찾아보면 N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이 앞쪽에 N은 안 달라졌는데 뒤쪽에 N은 달라졌죠. N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가 되면서 감소를 했습니다. 산화수가 감소한 것은 우리 환원으로 볼 수 있어요. 환원. 그래서 산화된 원자, 환원된 원자로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가 사실 20문제를 다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맞추셨으면 하는 문제들만 풀어드리는 거라서 일단 해설 한번 보시고 책을 통해서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또 한번 이 해설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금속의 질량을 얼만큼 석출되는지 구하라고 할 때 패러데이 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같은 전기량, 즉 1페럿이면 1페럿, 이제 똑같은 전기량으로 했을 때 금속을 얼만큼 석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금속을 석출할 때 구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한 것 자체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입니다. SO4가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죠.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되다 보니까 구리는 플러스 2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SO4가 여기 왼쪽에서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겠죠? 그렇다면 니켈은 2 플러스가 되겠네요. NO3는 산화수가 몇이라고 했었냐면 KNO3로 쓰는 것처럼 마이너스 1입니다. 왜 마이너스 1이냐? N이 플러스 5고 5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G는 그러면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NO3가 마이너스 1인데 2가 붙었다는 것은 PB가 2 플러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를 석출할 때 구리는 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64만큼이 석출될 거예요. 그러면 32g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니켈은 앞에 있는 게 금속입니다. 앞에 있는 게 얼만큼 석출되느냐? 2분의 59가 석출이 될 거예요. 니켈의 무게는 59인데 산화수가 2이다 보니까 원자가가 2이다 보니까 2분의 59가 석출될 거라서 29.5g이 되겠네요. 자, 에이즈, 은입니다. 은은 산화수가 1이고 108g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어서 108g이 석출될 거고요. PB는 납입니다. 납은 원자가가 2, 산화수가 2이고 207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3.5g이 석출이 되겠네요. 그러면 같은 전기량 1페럿을 전기를 흘렸을 때 가장 많이 석출되는 것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염화구리 용액에 5A의 전류를 1시간 동안 흐르게 했대요. 자, 석출되는 구리를 계산을 하려면 1페럿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 1페럿이 안 나왔죠. 자, 이 1페럿은 96,500쿨롱일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1쿨롱은 1A를 1초 동안 흘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암페어라고 했나요? 5암페어라고 했고 시간이 1시간, 초로 나타내면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60을 했을 때 나오는 3600이 1시간을 초로 바꿨을 때 값입니다. 3600초가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면 곱하기 3600이니까 18,000쿨롱이 됩니다. 자, 그래서 1페럿의 전기를 흘렸다면 구리가 2분의 63.54g이 석출이 될 거지만
즉 1페럿은 96,500쿨롱이니까 이거를 비례식으로 18,000쿨롱의 전기가 흘렸다면 몇 그램의 전기가 될 것이냐, 몇 그램의 구리가 석출될 것이냐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례식은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을 서로 곱한 것이 같을 때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96,500 곱하기 x가 18,000쿨롱 곱하기 2분의 63.54와 같아지는 x값을 구하게 되면 이 상태가 계산이 안 되시면 그 솔브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63.54 곱하기 96,500분의 1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926 뭐뭐뭐가 나오니까 반올림 했을 때 5.93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전하량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쿨롱이 아니기 때문에 쿨롱은 1A를 1초 동안 하는 값이라서 5A를 3,600초 동안 흐르게 한 18,000쿨롱을 계산식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하나 풀어 놓으시면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풀어봤고요. 자, 1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였을 때 생성되는 수소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얼마의 부피를 갖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패러데이의 물을 전기 분해했다. 물은 H2O가 H2랑 O2로 나눠지는 건데요. H가 플러스 1이고 O가 마이너스 2죠. 근데 H가 0이 되고 O가 산화수로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수소와 산소 안에 전자가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느냐? 2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전자 2개가 이렇게 수소 쪽으로 가서 수소를 0을 만들고 산소는 그대로 2개를 빠져나가서 0이 되고 이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고 볼 거예요. 마이너스 2. 자, 수소 기체는 전자 2개를 받아서 산화수가 0이 됨으로써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를 맞추면 2, 2, 1이 되죠. 1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 물이 18g이니까 1패러데이로 9g의 물을 전기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9g이라는 것은 몇 몰이냐? 물 1몰이 18g이니까 0.5몰이 됩니다. 그러면 수소도 0.5몰이 생성된다는 거고 산소는 이거의 절반인 0.25몰이 석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 1몰은, 물질 1몰은 22.4리터니까 0.5몰이 됐을 때 11.2리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찾는 거라서 11.2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그램으로 구하는 거에서 끝났지만 지금 이 몇 그램인지를 가지고 몰수로 변환을 했죠. 그래서 물 9g이 0.5몰이다라는 것까지 계산이 될 때 이제 앞에서 했던 몰수라는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자, 9g이 석출이 됐다는 걸 가지고 몰수로 비교해서 기체 1몰은 22.4리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푼 문제이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앞쪽에 이제 산업기사 필기 준비를 하시면 거의 한 10년치의 기출문제를 보시는 걸로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일반화학을 이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꼭 맞춰야 하는 것들만 좀 보려고 군데군데 뛰어넘고 잘 나오는 것들만 좀 풀어봤습니다. 일단 10년치의 문제들 중에서 지금 봤던 패러데이, 몰수, 전자 배치, 산화환원 이런 문제만 쭉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위험물에서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화학이 실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신 몰수를 자유자재로 환산하는 거는 실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만 화학 결합이 어떻고 극성, 비극성이 어떻고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실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오늘 했던 이 부분 중심으로 일단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